안녕하십니까. 화승항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7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28% 125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44,747포인트에서 소폭 조정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51%가 상승을 했고요. 뭔가 이상하죠? S&P 500은 0.36%가 상승을 하면서 상대 지수가 같은 나라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있는 주가인데 극심한 온도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일부의 온도차이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봤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우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분명히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피로도가 있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명절이 끝나자마자 전쟁이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명절 기간 동안도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딥시크 문제로 변동성이 너무 커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까칠했던 시기였는데요. 변동성이 다소 이제 줄어들면서 내용적인 측면들이 좀 줄어들면서 재료가 좀 소진되면서 강망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주인 나스닥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고,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테슬라 등 주가들이 다시 주가를 부양하면서 상승세를 주고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매매 영상도 올려드렸죠.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주가가 박스권이다. 박스권상을 쉽게 덜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봉상 위치를 보시면 다우지수도 그냥 박스권, 나스닥 주가도 박스권, S&P 500 주가도 박스권. 상승을 했냐 하락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점을 주고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놓고 봤을 때 현 위치의 주가는 박스권 상태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이제 비추세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추세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추세가 결정나지 않았다의 의미를 가진 비추세 구간의 박스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료를 기다리는 이유가 가장 클 거고요. 왜냐면 재료가 있어야 변동성을 이끌어내려고 할 테니까. 재료를 기다리는 부분이 제일 크고, 중국과의 분쟁 이슈도 이제 다음 주에 10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타결 문제에 따라서 또 급등락이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지표, 비농지표라고 하죠. 비농지표 역시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해당 지표들이 왜 지금은 갈수록 신경이 많이 쓰이느냐. 안 그래도 비농업 지표는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지표인데 왜 더 관심이 많이 가느냐에 대해서 보자고 하면 이렇게 봐야죠. 연준은 금리를 조정을 계속해서,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를 컨트롤 해서 물가를 잘 잡고 싶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질 않길 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금리 인상 정책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이 없길 만드는 게 현재 연준의 목적이죠. 잘 진행되고 있었고요. 잘 눌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여기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답안지가 없으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외한 실질적 데이터, 고용 등 데이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시장 환경에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데이터에 관심을 높게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봐줘야 주가의 밴드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박스에 대한 개념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전 종목을 제가 M7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알파벳, 구글, AMD, TSMC, 브로드컴, 테슬라를 보면 결국 지금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M7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았죠. 근데 기술주들의 중심인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위치가 지속 상승 상태였느냐, 지속적으로 올랐던 상태냐 라고 반문을 하면 그건 아니었죠. 박스권이었죠. 그 얘기인 즉슨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현 위치에서의 가격적 조정이 또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세가 설정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에 중국과의 문제가 계속 유발되고 유럽과의 문제가 유발되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충격 여파가 있을 수도 있죠. 최근에 딥시크에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사용 접속 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이 반발을 했죠. 너네들이 지금 탄압한다. 미국, 유럽 너희들이. 근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보복이라는 단어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매출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죠.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이 많았던 것을 인도 등에 분산해 놓았다고 하지만 중국의 팩토리가 많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슈를 가볍게만 넘길 수 없는 것이 현 증시의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주가가 뚜렷하게 저는 추세를 타고 있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아직까지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큰 의미의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해당 매도를 해서 해당 저점에서 입절을 하고 저녁 시간을 관망을 했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추세가 많이 띄워진다, 추세가 많이 확장된다가 아니고 박스권 상황을 기다리면서 대외적 상황에 시장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상황 자체가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추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위치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 보세요. 박스권이라는 것은 위로 가는 전략도 허용이 되고 아래로 가는 전략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전략이 모두 다 허용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전략이 모두 다 허용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 아래가 다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매도 쪽을 좀 지금 선호하는 입장이고 매수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뻗어갈 거라는 관점의 접근은 좀 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로 가는 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가 모두 가능하지만 지금의 증시가 갖고 있는 체력이나 지금 증시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을 봤을 때 무작정 뻗어 올라가는 형상은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염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수 입장에서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급히 손절하는 거나 그러한 플레이를 안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매도라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위로 좀 튕긴다고 해서 급격하게 손절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열어두고 보시자에 대한 의미라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이 제가 볼 때 사실 그렇게 중요하나 싶기도 합니다. 가장 큰 재료는 중국과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든 싫든 계속한 급등락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 장 끝까지 진행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 주에 브리핑 영상을 뵙도록 하고,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제가 목소리 좀 좋지 못했습니다. 듣는데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주말에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